그 모 분이 해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정치를 소위 말한 우리 사회 인류들이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이류들이 한다. 아니에요. 넘버 3. 근데 이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대 대학원 나왔는데 석사 논문 표절이야. 복사 붙여넣기 했어.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 얘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 똥이나 닦고 얘기를 하라. 약간 제2의 문대성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국회에서 전희경하고 임종석, 전희경, 임종석 한판 붙었잖아. 네. 임종석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 아니 근데 저는 국감 때 너무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기가 검찰 경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 좀 별로 안 좋던데. 네, 좀 딱 계속 사람들이 저거 안 좋다라고 가서 댓글도 달고 항의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희경은 늘 그랬어. 전희경이 할 수 있는 게 종북 색깔론밖에 없거든. 자유경제원장인데 또 그 경제는 없어졌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자유경제 사무총장.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종북 빨갱이. 논리가 없어요. 계속 종북 빨갱이. 전대협. 김상곤 교육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죠? 네. 도종환 의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죠? 맨날 하는 게 종북 빨갱이야. 아니 21세기에 아직도 종북 빨갱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어차피 이번 한 번만 하면 땡이거든. 비례라. 국회의원 못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국회의원 나와서 종북 빨갱이 또 얘기할 거야? 못하는데 김무서희가 무슨 보배다 얘기하고 국정교과서 맨날 나가고 헛소리 하고 하니까 막그래가 벌어준 거거든. 근데 이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대 대학원 나왔는데 석사 논문 표절이야. 복사 붙여넣기 했어.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 얘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 똥이나 닦고 얘기를 하라. 약간 제2의 문대성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임종석 시장이 아주 잘했다. 유감을 표명할 때 개소리는 해야죠. 그렇게 답해야 돼. 어떻게 개소리한테 그렇게 답해야지. 개소리에는 정론 직필로 가면 됩니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이 좀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흐름대로 한번 쭉 밀고 가서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해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희경 의원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그렇죠. 전경련이 운영 자금을 사실상 댔던 매우 엄청나게 친기업적인 사실상 재벌들의 용병들이었다고 평가받은 곳인데 인사했나요 우리?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찬성했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네, 국정교과서를 열렬히 지지했던 분이죠. 예. 전사라는 표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한테요. 그랬죠. 최순실 게이트 사지고 나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상 휴업이에요. 왜냐하면 정경련이 구구단체 지원한 게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도 자금 지원이 끊겼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뉴라이트 성향이기도 했고 지구온난화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예. 더 재밌는 거는 이 자유경제원의 19대 때 새누리당조차 중도 좌파 90몇 명, 좌파 30몇 명, 우파가 한 명도 없다고. 굉장히 센 스탠스를 가지고. 예,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성향의 분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끝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전 의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발언의 자유 상당 부분은 그 시절에 저항했던 학생들 덕이라는 걸. 예,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요. 예, 하여튼. 네, 어제였는데요. 예. 이게 그 국감이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때 운영위 국감이 열렸거든요. 근데 운영위 국감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 예.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감을 하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날을 세우겠어요. 예. 그런데 이 날을 세우는 지점이 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분이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면서 갑자기 전대협을 들먹이면서 임종석 실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임종석 실장도
그냥 그에 대해서 뭐 이런 국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은 제 생각엔 뉴스가 묻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시거든요.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인가? 라면서 흥분을 하셨습니다. 머리칼을 쥐어 뜯으면서 거의 그 흥분하는 모습이 사진을 그래서 찍으셨죠. 6공화국 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라면서 흥분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뭐 다 사실인데. 네. 예, 근데 전희경 의원은 몇 살인가요? 9학번이니까 아, 40대 9학번. 초반 정도 됐죠. 9학번이면 7, 5년생쯤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제 참고로 저는 97학번인데요. 네. 그런데 이 전대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있을 때도 전대협이 없었어요.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몰라요. 그냥 네. 얘기만 들었지. 네. 그다음에 한총 전두엽은 알잖아요. 전두엽. 그렇죠. 앞니마 전두엽. 그다음에 한 총련으로 넘어가군요. 한국 대학생 총련합. 네. 근데 이게 96년도에 연대 사태라고 해가지고 연대 학교가 불타는 일이 좀 벌어지고 뭐 거기에 뭐 땅굴을 파고 도망쳤다 뭐 이런. 아니 땅굴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사회부에서 취재를 했을 때 그게 땅굴은 조선소가 없었어요. 단독으로 땅굴이 우리는 있다며. 그것도 몰라요. 우리도 무슨 사건인지. 아 그래요? 네, 거기 연세대 과학관을 한 총련에서 점거를 해서 네. 예, 그다음에 그 땅굴을 파지는 못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때도 보도서는 아무 말 네, 보도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땅굴을 그때도. 팠다 도망쳤다 뭐 3m를 날아서 뛰었다 막 이런 완전히 솔방울로 탄압 만드시고 아이고. 그 보도가 마구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97년도 학교를 들어왔는데 이때는 정말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온하진 않았어요. 오른쪽 등록 그렇지만 아까 대화하는 거 왜 싫어한다 그랬죠? 그때는 분위기가 이미 그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민주화의 때잖아요. 시대? 네, 민주화 뭐 그다음엔 DJ 그다음에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군부 독재 타도 이런 그 운동권의 386의 논리가 학생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아. 소위 그때 말한 게 뭐 정치 학생 운동이 이제는 종언을 구하던 시절이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그 운동하는 애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감을 약간 가지고 있었고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권리, 학생. 그래서 등록금 투쟁이 그렇죠. 그때 활발히 일어났던 활성화됐었던 거죠. 네. 때죠. 아니 네. 근데 분위기가 지금 임종석 그 실장이 몇 살이죠? 임종석 실장이 85학번인가 8 그렇죠? 86, 네. 예, 그 정도 8월 네. 86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80 지금 초반. 그 86 학생 운동 하던 때가 몇 년 전이죠? 너무 까마득해. 20년,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 얘기가 2017년 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에 과거의 예. 군부 독재 시절의 얘기가 올라온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막상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같은 사람이 사람이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국감 자리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그렇죠. 하냐. 아니 그러면- 그 전희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여서 조선의 개혁을 망가뜨려서 오늘날까지 우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가 적절한지 잘 아니 그거 모르겠는데. 저는요 오히려 그거를 듣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그러니까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셨고 근데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하신 것이 팩트니까 예. 그럼 18년 동안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공산주의자가 장악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빡 들죠. 이 비유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러면 친일 만주에서 했던 일본의 정책이었었는데. 그냥 어떡하지? 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전대협 한총련 이런 거 전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리는데 저도 꼰대 소리를 듣거든요. 저한테도 전대협 한총련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앞서 제일 처음에 말한 그 바른정당 자한당 사태도 저 양반들끼리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 맞아요. 없다. 네.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젊은 층들한테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정치혐오 부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전희경 의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SNS에 본인이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를 맡겼는데 권력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게 언론에서는 이걸 색깔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밀고 가느냐. 헌법 한번 읽어보라 그래. 그게 색깔론이에요. 그럼요. 그게 색깔론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아니,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전희경 의원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사상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트윗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희경은 답하라. 지금 오늘 제가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오늘 예. 아침에 예.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고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럼 18년 동안 친일파와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가 청와대를 장악한 것인가? 전희경은 답하라.
근데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 그 관종의 그 대열에 합류해줘요? 그냥 놔둬요. 근데 이미 임종석 보도가 많이 실장이 돼서 흥분하셔서. 관종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자, 그래서 국감장 이걸 이 일이 지금 일파만파 계속 검색 순위 올라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소개도 안 해줬어요. 올바른 태도 같아요. 아예 이런 거는 관종이기 그럼요. 때문에 꺼야 된다. 그리고 전희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지금 1년 됐잖아요. 언제 이렇게 검색 순위 올라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말의 의도가 분명히 뭔가 의도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냥 던진 말은 아닐 텐데 의도를 추측하자면 강경 보수층의 결집이잖아요. 너무 전희경 의원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운영위는요, 예. 해보셔서 알잖아요. 운영위는 그냥 개인적으로 뭘 하질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싶어요. 아니 효과가 있겠죠. 없어도 괜찮은 저는 효과가 거죠.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본인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좀 근데 주사파 그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잠깐 나왔듯이 그 효과가 너무 극소수에 달하는 효과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14% 모아서 결집해봐야 네.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도 14%는 꼭 잡고 있겠다. 이 사람이 잃은 게 많아질수록 손에 가진 게 더 아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를 못 놓는 뭔가를 거거든요. 놓아야 새로 잡을 수 정치의 있는데. 기본. 어. 예,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집토끼 전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새로운 걸 잡지 못하는 못 거예요.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 새로운 의원님이. 건 무망하죠, 사실. 음. 홍준표 대표에게 그 집토끼들 빼고 산토끼들이 가서 어머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이나 고 기자님 말씀을 종합하면 점점 그 폭이 좁은 태로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 마이너스 정치. 마이너스. 그 저는 뺄셈 정치. 전희경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그 모 분이 해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정치를 소위 말한 우리 사회 인류들이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이류들이 한다. 아니에요. 넘버 3. 그 정치가 저도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나라가 뭐가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달라지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저렇게 똥볼을 있는 대로 차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국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아니 우리 지난 9년 동안 지금 적폐가 나오는데 이게 역대급이잖아요.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아프리카의 이 문맹률 90%에 달하는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9년 동안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걸 국민 다행으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국민 근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그 뭐 행정가들이 일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발전했을까. 있었다. 근데 그 좋은 행정가들이 이렇게 방송에만 앉아 있으니 어떻게 해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2명씩이나.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최민희 의원님? 사실상 재벌들이 용병들이었다고 평가받은 곳인데 인사했나요 우리?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찬성했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네, 국정교과서를 예. 열렬히 지지했던 분이죠. 예. 예. 전사라는 표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한테요. 그랬죠.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상 휴업이에요. 왜냐하면 정경련이 구구단체 지원한 게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도 자금 지원이 끊겼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뉴라이트 성행이기도 했고 지구온난화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예. 더 재밌는 거는 이 자유경제원이 19대 때 새누리당조차 중도 좌파 90몇 명, 좌파 30몇 명, 우파가 한 명도 없다고. 굉장히 센 스탠스를 가지고. 예, 오른쪽 있네요. 끝에 끄트머리에 있는, 그 모 분이 해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정치를 소위 말한 우리 사회 인류들이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이류들이 한다. 아니에요. 넘버 3. 근데 이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대 대학원 나왔는데 석사 논문 표절이야. 복사 붙여넣기 했어.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 얘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 똥이나 닦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제2의 문대성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 국회에서 전희경하고 임종석, 전희경. 전희경 임종석 한판 붙었잖아. 네. 임종석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
아니 근데 저는 국감 때 너무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기가 검찰 경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쪼은 모습이 좀 별로 안 좋던데. 네, 좀 딱 계속 사람들이 저거 안 좋다라고 가서 댓글도 달고 항의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뭐 전희경은 늘 그랬어. 전희경이 할 수 있는 게 종북 색깔론밖에 없거든. 자유경제원장인데 또 그 경제는 없어졌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자유경제 사무총장.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종북 빨갱이. 논리가 없어요. 계속 종북 빨기, 종북 빨기. 전대협. 김상곤 교육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죠? 네. 도종환 의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죠? 맨날 하는 게 종북 빨갱이야. 아니 21세기에 아직도 종북 빨갱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어차피 이번 한 번만 땡이거든. 비례라. 국회의원 못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국회의원 나와서 종북 빨갱이 또 얘기할 거야? 못하는데 김무서희가 무슨 뭐 보배다 얘기하고 뭐 국정교과서 맨날 나가고 헛소리 하고 하니까 막그래가 벌어준 거거든. 네. 근데 이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대 대학원 나왔는데 석사 논문 표절이야. 복사 붙여넣기 했어.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 얘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 똥이나 닦고 얘기를 하라고. 약간 제2의 문대성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임종석 시장이 아주 잘했다. 유감을 표명할 때 개소리는 해야죠. 그렇게 답해야 돼. 어떻게? 개소리한테 그렇게 답해야지. 개소리에는 정론 직필로 가면 됩니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흐름대로 한번 쭉 밀고 가서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해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희경 의원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그렇죠. 전경련이 운영 자금을 사실상 댔던 매우 엄청나게 친기업적인 어떤 성향의 분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끝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전 의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발언의 자유 상당 부분은 그 시절에 저항했던 학생들 덕이라는 걸 예,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요. 예, 하여튼 네, 어제였는데요. 예. 이게 그 국감이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때 운영위 국감이 열렸거든요. 근데 운영위 국감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 뭐 예.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감을 하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날을 세우겠어요. 예. 그런데 이 날을 세우는 지점이 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분이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